대부분의 언론들이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는 50억 클럽을 비롯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돌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자신했던 곽상도 무죄 판결이 너무나 큰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대장동 특검이 무르익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검찰과 대통령실의 뜻일 것입니다. 한동훈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CBS 뉴스를 보면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까지 50억 클럽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명분을 얻으려고 언론에 직접 흘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검찰 손아귀에 있으면 모든 것을 조율하며 윤석열과 박영수를 지킬 수 있지만 검찰 손을 떠나면 윤석열까지 걷잡을 수 없이 엮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와 화천대유 자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경위나 과정 등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로비 의혹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고 자금 흐름 추적 등의 필요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시점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명에 가까운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비교돼도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자판기가 되어버린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 검찰이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할까요?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은 보여주기식으로 압수수색 몇 차례 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척하는 모습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국민의 관심이 50억 클럽에서 멀어질 때쯤 자판에 넘길 것이고 결국에는 곽상도와 같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검찰은 곽상도에게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지만 정작 판사가 검찰에서 받은 증거에서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 무죄 판결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재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입니다. 판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유죄인데 누가 거래했는지 모르겠다고 판결문에 적었을까요? 기소한 검찰이 장난치면 법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찰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검찰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누군 봐주고 어느 정도로 조절해주고 하는 이상야릇한 수사만 아니었다면 곽상도 무죄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맡은 사람만 혐의 없으므로 검찰은 종결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건과 지금의 검찰 수사 모습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은행이 이자만 받는 것으로 수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그 과정에서 50억 클럽 멤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50억 클럽 관계자나 인척이 공사를 수주하고 화천대유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검찰은 이와 관련한 발언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려는 배임죄는 하나은행 당시 경영진이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의 논리를 보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 수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하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당시의 하나은행 경영진은 사업 파트너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화천대유를 다시 끌어안는 것도 모자라 화천대유가 가져간 거의 모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자만 받기로 결정함으로써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넘기면서 하나은행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나은행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기보다 당시에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코치해 준 것 같습니다. 곽상도의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은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 관련성이 입증될 수가 없었습니다. 곽상도 무죄 판결을 물타기 하려고 별별 짓을 검찰은 다 할 것입니다. 한 건 한 건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묵혀두었던 연예계 스캔들이나 재벌기업 관련 자극적인 일들을 세상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어쩌면 윤석열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신당 창당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돌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서서히 되어지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민심의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식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검사의 시각에서 민심은 붕어 대가리여서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잊혀져서 현재의 검찰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을 구분할 것도 없이 정치권의 무지몽매함이 지금의 검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하수인이라 생각했던 검찰이 국민은 물론 자신들의 상전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듯 검찰을 옹호하고 있고 야당 의원 중 일부는 검찰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이나 정치권의 쇄신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